일본어는 유하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유아입니다. 오늘은 총 25개의 단어와 단 하나의 회화 지문으로 여러분의 회화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집이고요. 그럼 본론 들어가 볼까요? 스타트! 짜장! 바로 넘어와서 첫 번째 단어인데요. 집은 이해라고 합니다. 집은 이해, 집은 이해, 집은 이해. 따라 말해보세요. 집은 이해, 집은 이해, 집은 이해라고 하고요. 플러스로 유용한 표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 집 올래? 라고 할 때 우리 집은 다른 말로 말합니다. 우리 집은요, 우치, 우리 집은 우치, 우리 집은 우치라고 하는데요. 우리 집 올래? 라고 하면 우치쿠르, 우리 집 올래? 우치쿠르, 우리 집 올래? 우치쿠르, 우리 집 올래? 우치쿠르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문장이죠. 네, 유용한 표현이니까 꼭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단어. 이번에는요,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을 본가라고 하죠. 예를 들면 나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가족은 부산에 있다거나 그럴 때 본가는 부산이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본가는 일본어로 지가라고 합니다. 본가는 지가, 본가는 지가, 본가는 지가. 따라 말해보세요. 본가는 지가, 본가는 지가, 본가는 지가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단독주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하나만 이렇게 딱 독립적으로 나와 있는 거. 단독주택, 일본어로 이꼬다테라고 합니다. 단독주택, 이꼬다테, 단독주택, 이꼬다테. 같이 가볼게요. 단독주택, 이꼬다테, 단독주택, 이꼬다테, 단독주택, 이꼬다테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번엔 별장인데요. 별장은 메소라고 합니다. 별장은 메소, 별장은 메소. 같이 가볼게요. 별장은 메소, 별장은 메소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번에 가구 가보도록 할 건데요. 한국어와 발음이 너무 닮아서 바로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가구는요, 가구라고 합니다. 가구는 가구, 가구는 가구. 간단하죠? 같이 가볼게요. 가구는 가구, 가구는 가구, 가구는 가구라고 합니다. 지금 외우셨을 거예요. 가구 뭐라고요? 가구라고 하고요. 그 다음 월세라는 단어인데요. 월세는요, 야칭이라 합니다. 월세는 야칭, 월세는 야칭, 월세는 야칭. 같이 가볼게요. 월세는 야칭, 월세는 야칭, 월세는 야칭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은요, 전세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는, 집을 사는 바이바이, 매매가 있거나 아니면은 월세를 매달 내는 야칭,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됩니다. 그 다음 보증금이라는 단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보증금은 시기킹이라고 합니다. 보증금, 시기킹, 보증금, 시기킹, 보증금, 시기킹. 같이 가볼게요. 보증금, 시기킹, 보증금, 시기킹이 되는데 이게요, 좀 한국과 개념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의 보증금에 50만 원의 월세를 내고서 월세 집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살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요, 이 월세와 보증금이라고 했을 때 이 보증금 금액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보통 이 시기킹, 보증금은요, 월세에 한 달 혹은 두 달치를 내는 게 보증금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요, 우리 같으면은 그렇게 5천에 50 내고서 들어가면은 그 5천 나중에 다 돌려받는 금액이잖아요. 일본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생활을 하다가 집에서 뭔가 나중에 수리를 하는데 돈이 들어, 아니면 뭐 청소비가 들어, 무언가 하자가 뭔가 생겨. 그러면은 그 돈을 하는데 내가 낸 이 시기킹 보증금에서 까가지고 삭제를 해가지고 줍니다.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입주 전 세입자가 미리 지불하는 원상 회복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퇴거 시에 원래대로 있던 그 상태대로 내가 돌려놓지 않으면은 내가 냈던 그 시기킹에서 마이너스 돼가지고 제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100% 돌려받으면은 그건 진짜 럭키, 행운이야가 되겠고요. 못 돌려받는 게 일상 다반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집을 나오게 될 때 이제 시기킹이 어떻게 될까 굉장히 조마조마해요. 과연 나의 건물주님은 나한테 돈을 돌려주실 건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 다음 단어, 이번에는 사례금이라고 가보도록 할 건데요. 이것도 한국에 없는 개념이라서 설명이 필요한데 일단 알아보도록 합시다. 단어 먼저. 사례금은 레깅이라고 해요. 사례금은 레깅, 사례금은 레깅. 같이 가볼게요. 사례금은 레깅, 사례금은 레깅, 사례금은
레깅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는 그냥 들어갈 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사례금이란, 어이구, 건물주님, 저에게 집을 빌려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례로서 돈을 드립니다. 이 돈은 뭐다? 돌려받지 못하는 돈입니다. 그냥 정말 인사하면서 드리는 돈이고 돌려받을 수 없어요. 보통은요, 집세에 월세에 한 달 혹은 2달치를 내는 게 이 사례금이 되겠습니다. 내게 너무 아깝다 싶으면은 이게 없는 집에 가시면 되겠는데, 보통 꽤 좋은 집, 괜찮은 집은요, 사례금이 많이 딸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조금 레벨업해서 이런 집에서 살아야겠는데 이런데 사례금이 있다. 뭐 들어갈 수뿐이 없는 거죠. 임대인에 대한 사례 비용으로서 이것은 퇴것이 반환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보통 한두 달치를 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어머나 우리 잠깐 사이에 벌써 3분의 1이나 우리가 배울 단어의 3분의 1이나 왔습니다. 그 다음 단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도인데요. 복도는 로가라고 해요. 복도는 로가, 복도는 로가.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복도는 로가, 복도는 로가, 복도는 로가라 하고요. 그 다음 현관인데요. 현관은 겐깡이라고 해요. 현관은 겐깡, 현관은 겐깡.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은 겐깡, 현관은 겐깡, 현관은 겐깡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주차장인데요. 주차장은 주샤조라고 합니다. 주차장, 주샤조, 주차장, 주샤조. 같이 가볼게요. 주차장, 주샤조, 주차장, 주샤조, 주차장, 주샤조가 되겠는데, 일본에서는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나카 시골에 살고 있어요. 그럼 그 시골은 정말 교통 환경이 많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차가 거의 필수예요. 오히려 시골에 갈수록. 그런데 도쿄 같은 경우에는 교통망이 워낙 좋아서 자동차를 굳이 갖고 다닐 필요가 없는 데에다가요, 어떤 분위기냐면은, 그러니까 자동차를 사게 되면은요, 차고지 증명제라 해가지고 내가 이 차를 보관할 주차장이 있습니다 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자동차를 못 삽니다. 그래서 도쿄에서 자동차를 끌고 다닌다? 이 사람은 집에 이 주차장이 있는 분인가? 혹은 주차장을 다른 데서 빌린 분이다 라는 생각이 되는데, 집에요, 보통 일본의 건물은요, 주차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차장이 있다면은 그 건물주일 가능성이 크고요. 혹은요, 뭐 아니면은 따로 차고지 증명을 할 때 그냥 주차장을 빌립니다. 주차장을 빌려서 내는데 그게 또 비쌉니다. 정말 정말 비싸요. 한 달에 6만엔, 7만엔, 8만엔, 60만원, 70만원, 80만원 정도가 되는 금액을 매달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주차장을 가지고서야 차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쿄에서 차를 끌고 다닌다. 그러면은 유지가 되는구나, 멋지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단어는요, 방인데요. 방은 해야라 합니다. 방은 해야, 방은 해야. 방은 뭐라고요? 해야. 같이 가볼게요. 방은 해야, 방은 해야라 하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욕실인데요. 욕실, 오프로바라 합니다. 욕실은 오프로바, 욕실은 오프로바. 욕실 뭐라고요? 오프로바. 욕실은 오프로바. 욕실은 오프로바. 다른 말로는 욕시즈라고 한자어 그대로 욕시즈, 욕실, 욕시즈, 욕실, 욕시즈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잠깐 이 화장실을 생각하는 개념 자체도 한국과 일본이 꽤 많이 달라요. 그래서 조금 공유를 해서 말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화장실이라 하면은 변기가 달려있고 샤워기가 달리고 세면대가 달려있는 화장실, 그것이 화장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은요, 세면대가 있는 곳은 세면대가 있는 화장실로서 따로 분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변기가 있는 곳은 또 따로 그곳의 화장실의 명칭이 있어요. 그리고서 샤워를 하는 공간 있죠? 그 욕조가 들어가 있는 그 공간, 그곳을 우리 욕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프로바는 어디다? 지금 말하는 이 오프로바는 욕조가 있는 공간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단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이 화장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세면대가 있는 화장실, 그러니까 세수를 하고 거울이 있는 그곳, 그 화장실을 일본어로는 센멘조라고 합니다. 센멘조. 같이 말해 볼게요. 센멘조, 센멘조, 센멘조라고 합니다. 여기 어디다? 세수하는 곳이에요. 그 다음, 이거 넘어가기 전에 하나 더 찍고 가볼 게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들, 변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변기가 있는 그 화장실, 그 화장실이 바로 토이레가 되겠습니다. 변기가 있는 화장실 뭐라고요? 토이레. 변기가 있는 화장실 토이레. 그래가지고 토이레 이때키마스 라고 하면요,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말인데요. 토이레, 어떤 곳? 변기 있는 곳. 그래서 나 볼일 보러 간다 라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는 토이레 이때 끄르네, 화장실 다녀올게 라 하고서 화장실에 가도 돼요. 그리고
그 어른들이 있는 곳에서 토이레 이테키마스라 하면은 약간 분위기가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좀 쓰는 경향이 있는데요. 써야 해요, 여러분들. 그것이 뭐냐? 바로 오테아라이라고 합니다. 오테아라이는 원래 손을 씻는 곳을 말해요. 일본에서 보통 외부 화장실을 가게 되면은 그 화장실에 앞에 손을 씻는 곳이 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가 원래는 오테아라인데, 그런데 내가 진짜 손 씻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요렇게 손 씻으러 갈 건 아니지만 손 씻으러 가는 척하고 화장실을 가는, 좀 우회한 표현으로 화장실을 뜻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오테아라이 이테키마스라 해서 화장실 다녀올게요. 손 씻으러 간다라 해놓고서 그 화장실을 가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토요일에는 뭐라고요? 변기가 있는 곳. 그래서 토요일에 이테키마스 라고 하면은 화장실, 그 볼일 보러 다녀온다라는 게 되어가지고 약간 조금 사회생활을 하면서 좀 공적인 장소, 약간 그런 데 갔을 때는 이 표현보다 오테아라이 이테키마스라 해가지고 오테아라이 원래는 손 씻는 곳인데 이걸 돌려서 화장실이라고 모두가 인식하는 그 화장실. 오테아라이 이테키마스, 오테아라이를 꼭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꿀팁이에요. 그쵸? 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냉장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는 레조고라고 해요. 냉장고는 레조고, 냉장고, 레조고. 냉장고 뭐라고요? 레조고, 냉장고, 레조고, 냉장고, 레조고라고 합니다. 그 다음 계단인데요. 계단은 가이당, 계단은 가이당, 계단은 가이당이라고 합니다. 같이 가볼게요. 계단은 가이당, 계단은 가이당, 계단은 가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 집을 살 때 현금으로 다 사는 분 별로 없죠? 대출을 끼고서 사는데 그 대출, 주택담보대출이라 해서 일본어로는 주택론이라고 합니다. 주택론이라고 해요. 주택담보대출, 주택론, 주택담보대출, 주택론. 같이 가볼게요. 주택론, 주택담보대출, 주택론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벌써 3분의 2 지점에 왔습니다. 너무너무 즐겁게 학습하고 있어요. 그럼 그 다음 단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저층의 공동주택이란 뜻을 가진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아파트. 뭐라고요? 아파트,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파트라 하다 보면은 한국의 아파트를 떠올리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한국의 아파트는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아파트라는 이 곳은요, 2, 3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공동주택이니까 우리의 개념으로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사고방식으로서는 그냥 빌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빌라와 같은 저층의 공동주택을 아파트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랑 막 펜팔하다가 나 어디 아파트 살고 있어라 할 때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하면은 얘는 2, 3층 그런 공동주택 살구나, 그런 이미지, 인상을 줘요. 그래서 주의해야 합니다. 이 일본에서의 아파트는요, 소규모로 지어진 공동주택, 2, 3층 이하로 지어진 공동주택을 말하고요. 이 공동주택, 아파트는요, 목조나 경량철골조로 지어져서 굉장히 소음에 약합니다. 옆집에서 하는 말 잘 들려요. 네, 보통 대학생들이 원룸 같은 데 살면은 이런 아파트 많이 살게 되거든요. 그 대신 월세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월세 저렴하게 해서 들어가면은 도쿄 기준으로 해서 6만엔, 6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본은 7만엔, 8만엔, 70만원, 80만원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때그때 환율에 따라 다르지만요. 그 다음,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파트는 뭐예요? 바로 만숑이라고 합니다. 일본어로는 만숑, 만숑. 같이 말해볼게요. 만숑, 만숑, 만숑이라 하는데요. 뭐 맨션이라고 되니까 맨션이야? 이런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2, 3층 그 이하에 함께 사는 그런 좀 고급진 공동주택, 그런 맨션 아파트를 만숑이라고 합니다. 다르다라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그만큼, 높은 만큼 비싸요. 높은 만큼 비싸고 그런 방음 같은 거에도 강합니다.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파트에 살게 되면은 거의 아파트는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이 옹골차게 이렇게 변기도 있고 세면대도 있고 같이 있는 그런 데가 많은데, 만션에 살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때 이제 다 나뉘어지게 됩니다. 일반 가정집은 만션 이런 데 많이 사는데요. 그러니까 세면대 따로, 그리고 샤워하는 공간 따로, 변기 있는 공간 따로 라고 알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 주방은 키친이라고 합니다. 주방은 키친, 주방은 키친. 같이 가볼게요. 주방은 키친, 주방은 키친, 주방은
키친이라 하고요. 그 다음 화장실, 이 화장실 뭐예요? 토이레는 무슨 화장실? 변기가 있는 화장실. 토이레, 토이레, 토이레라고 하고요. 같이 한 번 더 토이레라고 합니다. 그 다음 거실인데요. 거실은 리빙그라고 합니다. 거실은 리빙그, 거실은 리빙그. 같이 가볼게요. 거실은 리빙그, 거실은 리빙그, 거실은 리빙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내다, 보내다. 그러니까 뭐 어디에서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 라고 할 때 그 지내다는 스고스라고 합니다. 스고스, 스고스. 같이 가볼게요. 스고스, 스고스, 스고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 나오는데요. 살다 라고 할 때, 이 살다 라고 할 때 쓰는 단어 스무가 되겠습니다. 살다는 스무, 살다는 스무, 살다는 스무인데 우리가 사전에 검색을 하다 보면은요, 이 살다에 또 다른 단어가 나와요. 바로 살다, 그라스, 살다, 그라스, 살다, 그라스가 되겠는데요. 그라스, 스무, 뭐가 다를까 하면은요, 스무는 내가 어느 지역에, 내가 어디에 산다라는 그 지역을 말하는, 단순 그 지역 어딘지를 말할 때 쓰는 게 스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은 서울에 쓴데이마스, 살고 있습니다. 서울은 쓴데이마스,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은 쓴데이마스,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 서울에. 그 지역 어딘지 거기를 중점적으로 해서 말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산다라 할 때 서울은 쓴데이마스 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살다, 그라스는 뭘까요? 그라스는 거주해서 내가 생활하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울을 중점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거주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행동에 초점이 두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에暮らしています라 하면은요, 서울에, 서울에서, 내는 뭐죠? 에서 무엇 한다라는 뒤에 동사, 활동이 무언가 오는 그런 조사죠. 서울에, 서울에서暮らしています,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생활하고 있어요. 서울에暮らしています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차이 아시겠죠? 네, 그럼 이 차이까지 하다 보니까 어머나, 우리 단어 25개 다 끝났습니다. 파치파치. 네, 그러면은요, 우리 바로 회화, 오늘 배운 단어로 회화를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 한번 훑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세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친구와 이사 준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말로 된 회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A, B, A, B, A 지문이 되겠습니다. A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A가 이렇게 말해요. 新しい家の家具は揃えたの? 라고 하는데요. 新しい, 새롭다, 新しい, 새롭다, 이에, 집, 新しい家, 새로운 집, 新しい家, 새로운 집, 노는 의죠. 新しい家の라 해서 새로운 집에, 가구와, 가구는 가구와 은는, 가구와 가구는 소로에다노라 하는데요. 소로에르는 갖추다, 장만하다 라는 뜻이에요. 과거형으로 소로에다가 돼서 갖췄다, 장만했다가 되고요. 뒤에는 노, 무엇 한 거니, 한 거야 라는 느낌을 주는 노가 들어가서 소로에다노, 갖췄어, 준비했어, 구비했어가 돼요. 한 번 더 갈게요. 新しい家の家具は揃えたの? 新しい家の家具は揃えたの? 새로운 집의 가구는 갖췄어? 라고 묻자 B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다 아직電化製品を買ってないの? 라고 하는데요. 마다 아직 電化製品を, 電化製品은 전자제품이 되겠습니다. 電化製品を, 전자제품을 買ってない, 사지 않다, 사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죠. 노는 뭐뭐 한 거 있지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가떼나이노, 안 산 거 있지, 안 샀어 라는 게 되겠고요. 마다 렌카製品を 가떼나이노 라 해서 아직 전자제품을 안 샀어. 마다 렌카製品を 가떼나이노, 아직 전자제품을 안 샀어가 되겠는데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렌카製品 굉장히 길죠? 길어요. 매우 길어요. 플레임으로 렌카製品 전자제품이고요. 다른 표현으로서는 이 표현을 가전제품이라고 하는데요. 가전제품, 이것도 플레임으로 굉장히 긴데 대체로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고, 이 렌카제품으로 플레임으로는 잘 쓰고요. 그런데 가전제품 기니까 얘는 줄임말로 가댕이라고 잘 씁니다. 회화에서는 렌카제품도 기니까 가댕이라고 잘 말해요. 그래서 가댕이라는 표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다 렌카제품을 買ってないの, 아직 전자제품을 안 샀어. 이 표현 플러스
마다 가댕을 갖때ないの 라해서 아직 가전을 안 샀어 라고 가댕이라는 표현 잘 쓴다 라고 같이 세트로 알아두시고요. 冷蔵庫,洗濯機, 아또 ベッドも 라고 하는데요. 冷蔵庫, 냉장고, 冷蔵庫, 냉장고, 洗濯機라 해가지고 洗濯機, 세탁기, 洗濯機, 세탁기, 아또 그 다음에ベッドも, 베드는요 침대입니다. 뭐는 도, 침대도 베드모라 합니다. 그 다음에 A가 이렇게 말해요. 마다 탁상 아르네 라고 하는데요. 마다 아직 탁상 많이 아르 있다 네 있군 있네가 됩니다. 아루에 붙여지면은 네 군이란 뜻으로서 그래서 마다 탁상 아르네 아직 많이 있네 마다 탁상 아르네 아직 많이 있네 소이에바 라고 하는데요. 소이에바 뜻은 그러고 보니 그러고 보니 야칭와月いくらなの? 라 하는데요. 야칭와 집세 집세는 야칭와 츠기는 월입니다. 츠기 월 이끄라 얼마 나노인 거야. 야칭와 츠기 이끄라 나노 집세는 월 얼마야? 월 얼마인 거야? 라고 묻습니다. 소이에바 야칭와 츠기 이끄라 나노? 라 해서 그러고 보니 집세는 월 얼마인 거야? 얼마야? 라하자 B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칭와 츠기 5만엔 이라 하는데요. 야칭와 집세는 츠기 월 5만엔 이라 해서 5만엔이면 저렴한 거죠. 5만엔, 50만원 혹은 6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야칭와 츠기 5만엔 이라 해서 월세는 매월 5만엔이야. 라하자 A가 이렇게 말해요. 오, ちょうどいい値段じゃない? 라 하는데요. ちょうどいい, 딱 좋다. ちょうどいい, 딱 좋다. 딱 좋다, 내당 가격. 그러니까 ちょうどいい 내당이라 하면은 딱 좋은 가격. じゃない? 이 아니야? 란 뜻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아니야? 내단じゃない? 길게 가면 ちょうどいい 내단じゃない? 딱 좋은 가격 아니야? ちょうどいい 내단じゃない? 딱 좋은 가격 아니야? 나니까 무언가 아따라 있으면 아르 있다에 타라. 과정 지금 있으면이라는 의면의 가정법이 왔죠. 그래서 나니까 아따라 무언가 있으면 무슨 일이 있으면 데츠다우까라 이때네 라고 하는데요. 데츠다우 돕다 카라는 으니까 때문에 그러니까 데츠다우까라 도울 테니까 이때네 라 해서 이때는 말해인데 거기다가 네를 붙여요. 말해라 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때네 말해라 말해야 알았지 이런 느낌이에요. 오, ちょうどいい値段じゃない? 오, 딱 좋은 가격 아니야? 나니까 따라 데츠다우까라 이때네 라고 해요. 무슨 일 있으면 도울 테니까 말해라 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너무 훈훈한 대화 아닙니까? 친구들끼리 서로 돕는다고 막 이런 좋은 대화였고요. 그럼 오늘 영상도 아주 유익했죠?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이거 나만 알기 너무 아까운데 너무 아쉬운데 이러면은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서 함께 학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도 즐겁게 공부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할게요. 또 봐요. 안녕.